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자, 오늘 새벽 올해 첫 FOMC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에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성명서와 달라진 코멘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지난달에는 원만하게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번 달에서는 견고하다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에서 이번 달에는 상당 기간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리 인상 시기는 기존 예상대로 4월에서 6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또다시 구원투수로 나서주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 LG전자 호실적 발표했죠.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마찬가지로 2% 가깝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IT주들의 실적 호재가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실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안 좋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4에서 5%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유가가 한 4% 가까이 내렸었죠. 항공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정유주는 다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업종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양시장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2% 정도 내려서 195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장 출발도 살펴보시죠. 오늘 출발은 1950에서 약보합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잠깐 1940선대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10시 구간부터 연기금이 매수 전환해서 급격히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낙폭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전일장 회복했던 1960포인트 잠깐 터치한 이후에 지금은 1950선대 중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도 연기금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연기금이 벌써부터 2,4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기관의 총 매수 물량은 7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1,15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2,000억 원 가깝게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94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07% 오른 59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59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592포인트와 595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점 외국인의 표정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팔고 있는데요. 200억 원 정도 매도, 기관 쪽에서도 11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사주고 있는 오늘 장인데요. 35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충돌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유가의 하락에도 국내 증시는 빈틈을 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역시나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해줘요. 이번 주부터 강력하게 매수해주고 있는데 매수 물량이 1,500억, 2,000억, 지금은 2,400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연기금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다우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현재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일단 네이버라든지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락폭이 커졌던 종목들이 아랫꼬리를 달게 되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서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로 인해서 소폭이나마 낙폭을 줄였던 오전장의 모습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1980포인트를 상방으로 잡고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유럽의 QE, 양적 완화의 결정 이후에 가장 크게 시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4월에서 6월달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유럽의 양적 완화를 발표한 시기도 현 시점인데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하겠냐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갈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크게 놀랄만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1980포인트까지의 방향성 체크해 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의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그동안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3% 정도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상승했던 만큼 하락폭이 그리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주들 중에서 SO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갭 하락 출발했지만 오히려 지금 플러스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해서 국제유가 하락, 매번 좀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상승과 하락보다는 현재 21선에 대한 우하향 패턴,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때 그때 방향성을 완벽하게 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참고하시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CPR에서 진단을 했던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 그동안에 코스피에 대비해서 급등했던 코스닥보다는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과 섹터들에게서 오히려 매수 포인트들이 많이 잡히는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눌림 매수 관점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동안 코스닥이 급등 후에 승고르기가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로 빠르게 자금들이 이동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소폭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빠르게 이제 치고 가는 모습들, 역시나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차, 결국 큰 틀과 작은 틀에서 나눈다고 본다면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다우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일수록 종목 분석도 빠르게 좀 해봐야겠죠. 우리 CPR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분석 다양한 각도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매수하신 분들의 사연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CPR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신 LG 디스플레이, 저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제 설명 감사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지 10년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기술도 익히고 열심히 했는데 수업료로 아파트 2채를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과 헤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방송을 보고 전문가님 방송을 시청한 지도 1년이 넘은 투자자랍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손절하기 힘든 게 대형주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 생각해서 홀딩을 한 게 1년이 넘었네요. 매수가는 87,000원입니다. 비중은 30%, 이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수익좀님께서 올려주신 대림산업. 그동안에 상당히 좀 손실이 크신 분 같으신데, 아파트 두 채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대림산업을 들고 계시네요. 오늘 상당히 좀 이 사연을 읽어서 조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회복을 하셔서 복구를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오늘 대림산업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림산업을 보기 이전에, 자, 건설 섹터부터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섹터. 자, 건설 섹터가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건설 섹터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역배열에서 가장 좋아하는, 현재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 건설 섹터가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가, 현재 61선을 돌파하는, 돌파형 차트가 나오는 이런 차트의 모습들이 그동안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한 결과이지 않나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월봉 차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2008년도에 최악의 금융위기 때 저점을 다졌던 포인트 512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 상승 때 바로 이 전저점 2008년도의 전저점을 부근까지 내려온 이후에 현재 이탈하지 않고 530포인트 부근에서 61선까지 땡기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동반 상승을 했던 섹터도 바로 건설 섹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산업은 기타 건설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이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최근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오늘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저점은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수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가 좀 달라졌는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 대출 상품들이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봐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부동산 형법과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림산업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반적인 건설주들의 업황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 88,000원 정도 수준이시라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홀딩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대림산업 평균 단가를 7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만 낮추셔도 무리 없이 매수가에 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평균 단가의 싸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도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 21평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21평이 우량할 때 그때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서 얇게 수익 날 때마다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지속적인 홀딩 포지션 유지하면서 평균 단가 최대한 낮춰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대림산업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이슈 분석해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수소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인텍 마찬가지로 이틀째 상한가로 급등해주는 종목인데요.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건설주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은 또 대우건설이 8% 이상 급등하더라고요. 예, 우선은 지금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수소차 산업이죠. 이제 생태계 조성 발언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동반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EM코리아라든지 뉴인텍, 뭐 시노펙스 등 이제 급등세를 좀 연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뭐 정부라든지 현대차그룹이 이제 수소 이제 연료 전기차 산업에 육성에 좀 나서겠다고 발표한 역량으로 아무래도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수소에 매진하는 곳이 뭐 현대차, 뭐 도요타, BMW, 벤츠 등이지만 뭐 대당 가격이 최소 뭐 7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뭐 인프라 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종목군들을 좀 따라 매매하시는 것은 좀 많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 건설업종들이 좀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하락을 보여줬던 거는 국내 건설사가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 이제 대규모 좀 손실을 볼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실적 또한 또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돌 것이다 라는 좀 예상이 상당히 좀 많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또 상응하게 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시대인 기대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이제 2008년 11월 이후 7년 만에 하한가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도 좀 최악은 좀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업종의 상승은 그리고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종은 당분간 바닥을 다주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다는 우려감이 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둔감한 반응도 조금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략 세워볼게요. 예, 우선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좀 관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 S&P 같은 경우는 그리스를 이제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으로 좀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악재가 나올 경우에 또 강한 하락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보다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2014년도 4분기라든지 2015년도 1분기 기점으로 했을 때 순이익 예상치가 동반 뭐 상향 조정된 업종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T 하드웨어나 뭐 반도체 쪽으로 추가 매수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호실적으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 좀 변동성으로 좀 마무리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그리스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IT 하드웨어 또 반도체 쪽으로는 1분기 실적까지 좋은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두 종목 AS부터 네,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화학 있었고요. SKCNC부터요. 예. 뭐 건설학 지금 흐름 뭐 괜찮습니다. 이건 신고가를 지금 네. 뚫어주고 역사적인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밑꼬리도 좀 달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잘 받쳐주고 수급까지도 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 지금 뭐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6만 원 뭐 중반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어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받을 때는
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렸었고, 아침에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좋으니까 꾸준하게 예, 관심 갖고, 6만원 중후반까지는 한번 끌고 가는 전략 예,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목 SK CNC입니다. SK CNC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를 활용해서 반도체 모듈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게 이미 뭐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어떤 잘 나가는 그런 모듈 쪽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뭐 그룹 내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활용한 그런 사업,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듈 사업이고, 그 SK CNC에서 집중적으로 CNC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나가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사업성이 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이게 반영이 된다고 뭐 슬슬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고점 정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니까 27만 원대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 줄 겁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건설화학 먼저 살펴주셨는데요. 신고가를 계속 꾸준하게 경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매물대는 일단 없습니다. 6만 원대 중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평가시고요. SK CNC도 한 27만 원대까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종목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선광 있었고요. 에스텍도 있었죠. 예, 선광은 오랜만에 지금 최근에 거래가 네. 좀 실려줘서 예,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관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주가가 좀 변화가 좀 예상이 네. 되고요. 선광 항마 운영 쪽에서는 뭐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곡물 저장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뭐 자산 가치가 굉장합니다. 자산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 1,300억대밖에 안 되는데, 뭐 3천억대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훌륭한 회사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뭐 보는 사업 가치가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것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뭐 FTA 체결에 대한 이런 부분들, 물동량 당연히 예, 국내 물동량은 정말 싫어도 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받기 싫어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선광 예, 꾸준히 지켜보시고, 지금 2만 원 밑에라면 좀 뭐 부담 없이 좀 매수하셔도 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스텍, 좀 많이 보고 생소한 종목이었었는데, 예, LG 이노텍에서 분사를 해서 LG 이노텍 관련한 뭐 TV 관련 뭐 스피커는 거의 뭐 전량이 납품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자동차 쪽 스피커 쪽에서도 예, 굉장히 뭐 국내에서 뭐 거의 1위 업체로 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뭐 자동차하고 TV 쪽에 중심이 있었다면 2012년도, 13년도부터는 예, 모바일 기기로 그런 뭐 헤드셋이라든가 마이크로 스피커 이런 쪽으로 예, 영역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예, 꺾이지 않고 예, 유지가 된다. 근데 지금 주가는 주봉을 봐도 예, 좀 바닥권 예,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예, 도전을 해보시면 정고점이었던 12,000원대까지는 예,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네 종목 다 흐름이 좋습니다.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도 들어보죠. 예. 뭐, 첫 번째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이 종목도 보면 지금 뭐 주보상,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어떤 그, 박스권 상단 라인을 예, 월봉상 보시면 2010년도에 뭐 1,800원대 오늘 드디어 뭐 뚫었습니다. 예, 뚫은 상태고, 이게 뭐 그냥 뭐 수급 받쳐져서 뚫은 게 아니라, 예,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당분간 좀, 상승세가 앞으로 좀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공기 압축기, 그러니까 뭐 컴프레셔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요. 이 회사 뭐 생산성이 굉장히 좀 향상이 되고 예, 고정 비용이 감축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80% 이상 예,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2014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뭐 100억 돌파는 당연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 외국인 뭐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좀 꾸준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1,800원에 근접되는 이 종목을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 예, 목표가는, 2,200원, 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얼마 전에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유비코스입니다. 유비코스 9,500원, 600원대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예, 뭐 1,700원까지 갔다가 되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용량 백본 장비, 인터넷 유선 장비 제조업체로서 기가바이트 인터넷, 예, 이거는 뭐 계속해서 예,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관련 매출이 급증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그리고 또 가온 미디어 그런 것도 올라가는 것도 보시면 예, 이 종목도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예, 안정성 있고 좋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아직 뭐 이 종목도 뭐 저점 대비해서는 모르긴 했지만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예, 12,000원 그때 뭐 제시해드렸었는데 뭐 그 이상도 가능하고 지금 10,000원 밑에면 일단은 뭐 싸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 뭐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시면 예, 조만간 좋은 수익 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자, 대정 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시험용 약품, 시약품 그리고 또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시약 같은 게 뭐 몇만 가지가 될 정도 좀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업체고 시약을 국내에서 뭐 거의 독점적으로 뭐 공급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평균 뭐 5에서 10% 정도 안정적으로 뭐 성장이 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PR도 뭐 10배 뭐 미만으로서 그런 원료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정 화금만큼 뭐 싼 예, 종목은 거의 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 주봉, 월봉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슬슬 예, 거래가 오늘 실려주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담하시면 예, 목표 주가는 13,000원.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13,000원까지 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TCK입니다. TCK. 이 종목도 오랜만에 그런 좀 주봉상의 그런 저항 구간을 돌파한 예, 그런 예, 종목입니다. 반도체면 태양전자 고순도 흑연 제조업체고요. 태양광 시장 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013년도까지 한 거의 뭐 3년 동안 그 역성장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실적이 많이 좀 회복을 한 상태고요. 특히 뭐 반도체 쪽 그 시황이 회복되면서 극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예전엔 뭐 20%, 30% 거의 뭐 그 정도까지 가다가 태양광 좀 투자된 게 좀 별로 안 좋아지고 또 이 회사는 모회사가 그 일본계 회사입니다. 엔본계 그 흑연을 수입을 해서 예,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엔저죠, 엔저.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가격 많이 원재료를 들여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을 수밖에 그게 지금 실적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엔저는 뭐 엔고가 되기는 힘들겠죠. 그냥 꾸준하게 하향 네. 안정화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발권력이 있어서 원화를 뭐 대량으로 발행하고 뭐 그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인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뭐 훨씬 더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봉상 뭐 저항 구간도 돌파를 했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좀 기대가 예, 되는 상황이고요. 예. 뭐 지금 들어가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 그리고 서서히 뭐 조정 받을 때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 주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CK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 4종목 모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면서 후광퉁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조정 흐름이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상해 종합지수 조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 자체는 장중에서 마이너스 2%대가 밀렸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강세장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숨고르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 당국의 좀 입장이 중요한데요. 우선 계속적으로 오늘도 지금 신용거래에 대한 거, 특히나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자제를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숨고르기 부분을 조금 좀 어느 정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상해 주식 아무 종목이나 사도 갔었지만 이제는 정말 선별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우선은 많이 올랐던 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쪽이 강합니다. 오늘 상해 전기그룹이 6%고요. 동방전기, 제일대영장 같은 경우도 1%대의 강세 움직임이 있고요. 또 친환경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인데요. 중전 원단이 원달 10% 상한가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동방전기 같은 경우도 한 1.9% 올랐습니다. 오늘 또 유틸리티 쪽, 전력, 전기 이쪽이 좀 강한데요. 전릉전력 2.8% 강세고요. 장강전력, 환흥국제전력 같은 경우도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들은 금융주인데요. 우선은 증권주들, 중신증권, 해통증권 모두 2%대의 약보합권이고요. 보험주들도 오늘 평안보험 마이너스 2%, 중국인수보험 마이너스 3%대의 약세 움직임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숨고르는 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원자력 관련주 등 관련 업종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후광퉁 관심 업종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중국 대표적인 전기전자, 설비 쪽의 1위 기업인 상해전기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전기그룹 중국 주식은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뭐 하는 회사인지 느낌이 오는데요. 전기그룹, 그러니까 전기를 설비하는 자회사를 100가지 정도를 두고 있는 그런 모기업, 그룹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회사들로는 이제 어떤 업을 하고 있냐면 전력 설비, 또 원자력 발전, 송배전, 그러니까 앞으로도 1대1로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중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고속철을 다녀야 되고요. 고속철은 전기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송배전, 그러니까 보내고 받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하게 전기가 소요되는 것을 원자력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상해전기그룹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 운수 설비라든지 환경보호 설비, 탈항 설비, 고체 폐기물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전지 쪽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 부분에서 55에서 60%가 전력 설비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력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1대1로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해전기그룹은 앞으로도 1대1로 관련한 굉장한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자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원자력 또한 탈황 쪽,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도 상당히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 자체가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해전기그룹 그런 쪽에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후광퉁 관심 종목으로 상해전기그룹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의 재구성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시작 대비해서는 많은 좀 회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종목을 두 개를 정리할 겁니다. 한국콜마가 수익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좀 이따 AS를 드리고요.
오늘 두 개 정리하니까 뭘 팔지 끝까지 보셔야 되고,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뭐 그냥 조정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냥 조정이 나온 겁니다. 상황에서 봤을 때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나 흔들림이 좀 나왔지만 큰 폭은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움직임 잘 보셔야 되고요. 개별주 중심에서 춘절 관련주들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모멘텀이요. 그 포인트 보시고, 그 다음 제가 나올 이슈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적 뒤에 나올 게 반도체 장비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관련주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만 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L 디스플레이, SK텔레콤, 현대산업,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보죠. 자, 현대글로비스를 딱 열어봤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바닥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밀렸죠? 네,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내려갔죠. 현대차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수급 볼게요. 자, 오늘장 보니까 외인 만주 기간 4만 1000주입니다. 자, 가격이 24만원짜리 주식입니다.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보니까 외인이 29억, 기관이 101억 원입니다. 100억을 넘게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수급상에서 기관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고, 외인도 어제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매수였어요. 무슨 의미냐? 이 바닥에서는 외인들과 기관의 판단은 싸다, 이 정도면 뭐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꺾였는데요. 내일 다시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자분들 홀딩 하시고, 많이 물려 계시죠? 위에서. 네, 버티셔야 됩니다. 힘내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고, LG 쳤네요. 자, 어제 제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애플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얘기 드렸고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애플의 핵심 수혜주는 LG 디스플레이죠. 네. 그래 주가가 오를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네요. 자, 어제 최고점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좀 올라가는, 하여튼 뭐 어제 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흐름은 좋아요.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차트랑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원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천을 하고 싶어도 내려와야 추천을 아주 싸게 잡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 수급 상황에서 보니까 외인이 47억, 기관이 29억 원가량 매수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 상황도 기관이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인도 어제 좀 많이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흐름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상승 분위기에서 탈 수 있겠다. 흔들리지 마시고 힘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볼게요. 조정 중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더 빠질까요?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많이 또 막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톡범에 대한 문제가 참 많죠. 네,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다른 쪽 분위기 또 법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적을 봐도 참 좋단 말이죠. SK텔레콤의 수급 상황 같이 먼저 보시자면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쨌든 매수를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많은데, 개인만 최근에 매도가 참 많았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을 보니까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또 강하네요. 외인이 46억 원치, 기관 28억 원치.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네요.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쉴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전고점 포인트 28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0만 원 정도인데 30만 원 정도 포인트까지의 반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런데 29만 원 맞고 자꾸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맞고 떨어져요. 약간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매수 들어가기는 좀 껄끄럽다. 살려면은 그냥 아주 다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한 26만 5천 원짜리면 좋겠네요. 여기서 매수해야지 지금 따라 매수 들어가는 건 약간 조금은 반대 의견 드릴게요. 일단 상황이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포인트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현대산업 보겠습니다. 자, 현대산업 잘 갑니다. 주가가 12월 중반부터요. 계속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항상 그랬듯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자, 볼게요. 수급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히 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연기금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잡히네요. 오른쪽에. 자, 오늘 장은 외인이 20억 정도, 기간 6억 정도.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수량 보니까 외인이 45,000주, 기간이 14,000주가량 들어와주고 있어요.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나오네요.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 고점 포인트에서 한번 맞았었죠, 여기서. 그러면 45,000원짜리가 거의 뭐 한계점인 것 같아요. 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가시다가 45,000원짜리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신규 접근 역시나 안 되는 종목이다 의견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보죠. 네, 주가가 또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더 갈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크게 몇 년치, 2년치 차트를 열어보니까 많은 조정 거쳤고요.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 이게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 역시나 또 한계점이 보이죠, 한계점이. 들어와요. 딱 이 고점까지 갔어요. 네. 자, 오늘 장 수급 역시 들어오니까 하고 나가겠죠? 기간이 44,000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 상황 기간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해줍니다. 이거 기간이 계속 매수해주면서 주가 어떻게 만들었죠? 네, 끌어올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죠? 기간 매도 나오면은 그냥 파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기간 매도 나오면 파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해도 괜찮지만 조정 시 매수하셔야 되고 기간 매도가 나오면 바로 팔아야 된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서 역시나 보유자분들만 기간 매도 나오면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 네. 매수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2월 6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증을 받기 위해서 2월 6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30% 정도의, 만약에 100주를 샀다면 30주 정도의 유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권리락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다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증을 받으셔야 된다. 네. 언제까지 사야 된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금 바닥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관들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뭐 6억 적자 되게 잘하는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아셨죠? 올해는 정말 실적이 좋아집니다. 길게 보시고 걱정 마시고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상담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우리산업입니다. 430 하나님, 우리산업 매수해도 되나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매수 가능할지. 자, 우리산업을 딱 보니까, 차트만 딱 보니까 매수하고 싶을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네요. 네, 많이 내려왔네요. 거의 뭐 이렇게 바닥 포인트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차트는 제가 오케이 사인을 드리겠는데, 자, 수급을 보죠. 기관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해주고 있어요. 매도에서 매수를 바뀌면 주가를 끌어올려주네요. 요것도 수급까지도 100점은 아니지만 괜찮다 의견 드리겠고, 오늘장 수급은 매도가 나가네요. 이건 보험이라서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자,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실적을 까봅시다. 실적 좋네요. 자, 그렇다면
바닥 확인하고 올라간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매수해도 된다입니다. 대신에 10% 매수하시고 조정받을 때마다 10%씩 하셔가지고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만 채워볼게요. 그 이상까지는 채울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한계치 20%, 그래서 한 7%씩 3번 정도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20% 정도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AS를 할 건데요. 잠깐 좀 누적 수익률 볼까요? AS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한 종목을 제가 뺀다 그랬죠. 2개 뺀다 그랬죠. 보이십니까? YG엔터랑 KCC 뺄 건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랑 파라다이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광동제약도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요. 또 있죠? 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릴 게 말썽이에요. 네, AS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368.6%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누기 10 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나누기 10 하셔야 돼요. 왜죠? 10%씩이니까 나누기 10입니다. 무조건 10%씩이니까 나누기 10이에요. 그게 계좌 수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YG엔터를 팔았냐? YG엔터 손절가를 올렸었는데요. 손절가 터치해서 그냥 팔겠습니다. 지지부진하네요. 그런데 YG엔터 마이너스 1% 봤는데 혼자 죽기 싫어서 계좌 수익 마이너스 나기 싫어서 제가요. KCC 같이 팔아치우겠습니다. KCC 더 갈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KCC랑 YG엔터를 제가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내고 싶진 않아요, 계좌를. 네. 수익은 먹고 나와야죠. 그렇죠? 조금이나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2개 정리하고 할 거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갈 거고,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한국콜마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한 20%가 넘었어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요. 저기 나와 있는 수익률은 1시 반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콜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렇게 얘기를 해보죠. 춘절 효과 아직 안 끝났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쉽사리 꺾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 한 2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2월 둘째 주 한 수요일부터 해서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제가 종목을 8개가 있는데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제 기분 따라서.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수익 내고. 한 달 동안 하나 4% 수익 내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다음 달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춘절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된다. 홀딩 하시고요. 한컴이랑 엔터랑 있는데 한컴을 AS 해드릴게요. 한컴퓨터. 자, 3.6% 빠집니다. 어제 마지막에 막 올라가가지고요. 종가를 딱 맞춰놨어요. 0%로. 그런데 오늘 3.6% 빠진 이게 현재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3.6%가 수익률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4분기 때.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도 다시 올라갈 건데 전고점은 분명히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빠진다는 게 좀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일 어떻게 상황을 봐서 내일 반등을 못 주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드렸죠. 손절가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YG엔터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그냥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KCC 팔기 싫었지만은 계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홀딩 하시면 되고 방송 따라 하시는데 10%씩 매수하십시오. 제가 종목 10개 안 넘어갑니다. 10개 딱 채우면은 추천 안 나옵니다. 몇 달 전까지는. 매도하고도 추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좌 계속 돌릴 겁니다. 계좌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종목을 계속 돌릴 거예요. 10%씩 해서 야금야금 펀드식으로 계속 수익 내면서 올라갈 겁니다. 착착착착. 자,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사실 분들은 사시고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은 안 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 보시고 종목 따라 하실 분들은 단 한 종목도 빼놓지 말고 10%씩 매수하셔야지만 수익 납니다. 요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따라오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꼭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정리했고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추천주가 나올지 8개를 다 정리할지 그건 모릅니다.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정도 하락해서 195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서 김선영 멘토님 필요한 조정이다라는 말도 있었죠. 여러분 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593포인트, 어제보다 0.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